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미국 국채 수익률입니다. 네. 과매도돼 있는, 그러니까 약간 투기적인 매도세까지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가 트리거만 나오면은 그게 이제 환매수가 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이른바 급락을 하면서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홈리의 의견도 비슷하게 좀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일정 부분은 동의를 네.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확전되는 걸 되게 경계하는 분위기다. 예,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유가를 잡아야 되고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제재가 풀려가지고 좀 이제 살만해지는 상황에서 여기에 또 발목이 잡히면 자기들도 힘들어지거든요. 유가 같은 경우도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하는데 이게 확전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제 유정을 때린다든지 이란이 개입한 게 확인이 돼가지고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제재가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결국은 공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또 강제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고 미국이 기대하는 연착륙이 아니라 또 경착륙의 어떤 가능성도 있다. 자, 이제 또 한 분 한 분 스튜디오에 모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이영훈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사실은 주말 동안에 전쟁 발발만 아니었으면 오늘 고용 얘기를 사실은 네네.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다. 앵커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쟁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갑작스럽게 불거지면서 어떻게 보면 어렵게 잡혀가고 있던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망치지 않으면서 잡으려는 이 어떤 아슬아슬한 여기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을 하나? 이게 상당한 우려감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가가 바로 그냥 반응을 그렇죠. 줘버리니까 이제 또 이거 물가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그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미국 국채 수익률입니다. 네. 근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늘 새벽에 끝난 거는 이제 채권 시장이 열리진 않았지만 선물을 보게 되면 거꾸로 떨어진 걸로 나오거든요. 채권 지금. 시장은 안 열렸고 선물 시장 열렸죠. 선물 시장은 열렸죠. 네. 선물은 좀 떨어진 걸로 나오고 네.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래프를 좀 보여드렸었지만은 좀 과매도돼 있는, 그러니까 약간 투기적인 매도세까지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가 트리거만 나오면은 그게 이제 환매수가 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이른바 급락을 하면서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거꾸로 지금 이제 경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수요도 좋지 않은데 유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형성이 되면 이게 걱정이 되면은 거꾸로 보면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 여지도 또 생긴다라는 측면이 있고 이런 전쟁 발발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슈가 발발을 할 때는 보면 항상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좀 쏠리는 경향도 네. 좀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냐 투기자산이냐 놓고 보면 또 안전자산의 범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거꾸로 또 채권의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관련된 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이제 넘어가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확전되는 걸 되게 경계하는 분위기다. 예,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유가를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시장을 좀 자기네들이 좀 주도해 볼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데다가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제재가 풀려 가지고 좀 이제 살만해지는 상황에서 여기에 또 발목이 잡히면 자기들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마스 대변인은 사실은 이란이 도와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이제 우리는 안 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기조만 이어진다 그러면 이제 변수는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이제 반응을 할 것이냐가 변수인 거고 확정 가능성만 크지만 않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크게 노이즈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전쟁에 주목하고 있는 경제 쪽에서의 가장 키워드는 유가 아니겠습니까? 유가 같은 경우도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하는데 이게 확전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제 유정을 때린다든지 이래가지고 공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파괴를 시키거나 어떤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된다든지 이란이 개입한 게 확인이 돼가지고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제재가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란이 지금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뭐 200만 배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물량이 그만큼 또 잠기게 되니까 결국은 공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또 강제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사실 미국이 기대하는 연착륙이 아니라 또 경착륙의 어떤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은 계속 주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서로가
모두가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까지 확전이 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란의 개입 여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관련돼서 뭐 유가도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살아있는 리스크입니다. 네네. 절대 뭐 가라앉은 건 아니고 아직 살아있는 리스크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채권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막 올라가던 걸 좀 잠재울 수 네네네.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앞서서 뉴욕이오 통해서도 뭐 톱니의 의견도 비슷하게 좀 예, 예, 그런 게 예. 있었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정도가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네. 또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만은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확전만 아니라면은 그리고 이제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반응이 확전에 대한 것보다는 좀 어떤 수습에 대한 쪽으로 많이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일단은 거기 가자지구만 일단 폐쇄를 한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마스의 그 주요 인사들 이번에 이 사건을 기획했던 인사들을 암살하겠다는 선까지 나왔지 이 배우가 누구고 누굴 잡겠다라는 걸 아직 선언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은 또 사실 이게 전쟁이 발발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짚어 놓고 보면 전쟁의 어떤 그 테러 자체가 정당하다 나쁘다의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그 이스라엘 수상의 비리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만 마무리가 준다면 그쪽에서도 이제 그런 의지가 있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이 기대하는 원하는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뭐 우리나라 환율이라든지 이런 쪽이 단기적으로 좀 요동칠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둬야 될까요? 환율 같은 경우도 네. 결국은 달러 인덱스하고 네. 연관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진행된 걸 보면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주춤하고 맞습니다.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전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 또 다시 한번 위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도 약간 찻잔 속의 태풍 그렇게 이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갑작스럽게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좀 크게 불거지면서 이게 가장 시장에 좀 핫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로만 돌아가 보면 시장은 온통 고용 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보고서, 비농업 고용보고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뭐 서프라이즈라고 말을 해도 되는 정도로 잘 나온 거죠. 원래 보통 때는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지만은 이제 요즘은 좀 안 좋길 뻔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좋아서 더 안 좋아. 네, 그래서 이제 쇼크라고 또 이제 봐야 그러니까요. 되겠죠. 네. 워낙에 잘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발표되자마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어요, 바로.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두고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장세를 보면은 막판에는 오히려 이제 강하게 플러스 반전에서 끝이 났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네. 일단은 뭐 예상치의 두 배 가까이 이제 커진 33만 6천 명이 이제 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됐다라는 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네, 2배 이거는 차이가 뭐 나는군요. 근데 좀 사실 좀 얄미운 거는요. 네. 이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뭐 리쇼링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 쪽으로만 계속해가지고 일자리를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자리를 끌어오고 있고 지금도 보면은 트럼프 때 장벽을 세워놨던 이민 정책이 안 풀렸어요. 네. 그러니까 고용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약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쇼하는 것 같은 느낌도 사실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일자리는 다 뺏어와가지고 자기네들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채용자 수를 확보하려면 사실 이민 정책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건 또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계속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그 고용 추세 지수 같은 맞습니다. 경우도 보면 또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 초과해가지고. 그게 선행이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는 아닙니까? 내년까지 좋아진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논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좀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되게 쇼킹하게 잘 나왔고 네. 반면에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3.8%. 뭐 예상치 범위에서 약간 좀 커지는 지난달하고 똑같은 정도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주목했던 건 이거보다는 시간당 임금,
이게 예상치보다 덜 나왔다. 그러니까 고용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왜 이게 예상치보다 덜 나왔을까?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이제 레저, 숙박 이쪽이 많이, 그러니까 이쪽이 보면 저임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트타이머들이 많은 쪽. 그리고 이제 정부 고용 쪽에서 7만 3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제 측면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고용 일자리 수는 크게 늘었는데 이에 반해서 실업률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가운데서 이 파트타임 고용이 늘어나서 오히려 고용의 질은 떨어졌다. 그래서 표면적인 데이터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네.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 우려가 많이 좀 진정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시장은 초반에는 굉장히 놀랐지만 그렇죠. 뒤에서는 네네.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실업률이라든지 임금 쪽 아니면 네네. 질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군요. 네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었지만은 워낙에 채권 수익률이 과매도 돼가지고 과매도세에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 트리거만 있으면은 좀 급하게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좀 시장에서 찾고 싶었던 거죠. 이제 그런 찾고 싶다 보니까 굉장히 쇼킹해서 일단 놀래가지고 팔았는데 일단 주가가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온 걸 보니까 아, 이거 질은 안 좋네? 라고 하면서 이제 반응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금요일 시장을 이제 그때 당시를 보면 채권 시장이 뭐 간밤에 안 열렸기 때문에 그때를 보면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 직후에 굉장히 채권이 많이 튀었어요. 맞습니다. 10년물이 뭐 4.887까지 갔었고요. 2년물도 5.15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좀 놀라긴 한 모양인데 네네네. 이게 서서히 찾아간 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뜯어본 모양입니다. 네. 이제는 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헤드라인 숫자보다는 임금이 어느 정도로 안정이 되고 있는지 실업률은 조금씩은 높아지는지 뭐 완전히 높아지는 것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또 미국이 원하는 건 그렇죠.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은 되게 좁은 길을 갖다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맞습니다. 줄타기 하듯이 이제 가고자 하는 지금 의도가 지금 연준의 의도기도 하고 미국 정부의 의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림이 제대로 맞아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표를 해석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뒤늦게 하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전제가 이게 그 미국 외에 다른 지역처럼 이게 그 급하게 꺾이면 확 꺾이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들을 지금 트럼프 정부, 바이든 정부 이어서 계속 만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완충되고 완화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게 팍팍 떨어져 가지고 딱 기준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슬로우하게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인내가 많이 필요한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연내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인가? 한 번 더 뭐 11월 초에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좀 의견이 왔다 갔다 많았었는데 네네. 주말 사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좀 불거지면서 이런 것도 복잡하게 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리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들은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을 또 네.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8월 소비자 신용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156억 달러가 감소를 한 걸로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학자금 대출하고 오토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신용이 303억 달러를 감소해가지고 실제 전체 감소량을 넘어서는 감소분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신용카드를 포함한 리볼빙 같은 경우는 거꾸로 147억 달러가 증가한 걸로 나와요. 이 얘기는 소비 여력이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 요약한 거고 그 미국의 그 부도율, 네. 파산 같은 경우도 지금 숫자가 보면은 코비드 19 시절 또는 2008년 시절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모기지 금리는 뭐 이미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8%대 육박하는 7.8%대 후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게 그 모기지 금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모기지 금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걸 갱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떨 때냐면은 물론 만기가 됐을 때도 하겠지만 보통 만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집을 바꿀 때 보통 갱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집을 바꿀 때 이전에 보통 받았을 때 평균 금리가 3.7%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7.8%가 넘거든요. 이 얘기는 집을 쉽게 못 바꾼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럼 경제 전반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고 가라앉는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래프가요. 지금 시중은행들이 네. 잠깐만요. 상당히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색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 네네네. 지금 잠시만요. 네. 여러 가지 은행들의 어떤 자료인 것 같은데. 은행들의 그 디폴트 네. 리스크, 크레딧 디폴트 리스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군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그리고 최근에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요. 미국 은행들, 시티은행이나 이런 데 주가를 보면은 지금 코비드 19 시절 비슷하게 이건 주가 그래프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빠져 있어요, 지금요. 그만큼 지금 막 지역은행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미국 시중은행들도 이 부분에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네.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파월 의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준 의원들 얘기들 계속 나왔지만은 당장 오늘 새벽에 나왔던 사람들 그 로리 로건 그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매판돼도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제한될 가능성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퍼슨 그 부의장 같은 경우는 그 얘기도 하면서 동시에 신중하게 가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코어 PCE는 앞으로도 계속 하향 안정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하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많이 기대값을 낮추는 것 같고요. 지금 CME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은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지금 88%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 동향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금리 그 동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 금요일에 나왔던 건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준이 QT를 제거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었고요. 이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채권 관련돼서 그 수급과 관련된 건데 그 지금 음영이 쳐져 있는 그래프 이거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래로 굉장히 깊게 매도가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트리거만 있으면 이것들이 돌아서면서 금리를 갖다가 낮춰주고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오면서 채권 그 달러 인덱스를 하향시켜주면서 미국 증시, 한를 위시해서 글로벌 증시에는 약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네. 다만 이거 염두에 둬야 될 거는 파월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금리 지표를 놓고 얘기했을 때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분이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가 금리를 내리겠다는 얘기는 먼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안 올린다는 쪽에 포커싱을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안 올린다는 것만 가지고도 증시는 워낙에 지금 8월, 9월 들어오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의 어떤 트리거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채권 금리를 비롯해서 유가, 소비 여력,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가. 사실 당초에는 내년도 중반 2분기 뭐 끝나가면서는 뭐 이렇게는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게 하반기로 많이 늦춰졌을 가능성도 네네. 지금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 사이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저는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번에 전쟁도 발발했지만 어쨌든 바닥을 좀 확인하려고 드는 그런 단계를 좀 거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추가 인상하지 않는다는 시그널 가지고 일단 반등은 일정 부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 시장이 확신을 갖게 될 것이냐가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반등이 곧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의 스탠스 자체가 먼저 알아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금리를 내릴 그런 스탠스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에 너무 지나치게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등 나왔을 때 일정 부분 현금을 조금 늘려놓고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이영훈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